갈치자입니다. 햇빛이 들어왔어. 조금 옮겨볼까? 네, 미안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스펜서 오늘 마지막 편으로 삼겠습니다. 영화 스펜서와 크리스틴 스튜어트, 여러 갈래들의 서로들이 서로에게 감긴다 혹은 교접한다. 제가 앞에 영상에서 왕실의 의례 절차 얘기를 미련을 남기려고 던졌던 것 같아요. 왕실의 의례 절차에 제가 보기에 단지 이 다이애나뿐 아니라 어쩌면 여왕 포함해서 모두가, 그리고 영화 구성의 모조리 다른 요소들이 뭐 휘말리면서 엎어지고 뒤엉키거나 뒤섞이거나 그렇다. 나머지 인물한테는 그런 걸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지만 초점이 다이애나니까요. 다이애나가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몸부림, 결코 폭발하지 않은 화산, 지연되는 어떤 분노 폭발의 어떤 결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빈방에서 홀로 미친 듯이 추는 춤이 바로 이런 것들의 정빙서류가 된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의례 절차를 보면은 뭐 왕실이 그렇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돼. 규격화된 품이나 품격이랄까? 그런 거 되게 지키잖아요. 형식을 중요시하고 절차를.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크리스마스를 지내기 위해서 별장인지 여기서 지켜지는 의례 절차들이 보호자인지 감시자인지 모르는 군인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사복 입은 군인이죠. 이 사람이 지나가듯이 다이애나한테 이런 말을 던져요. 다 재미입니다. 재미로 합니다. 엥? 키워드가 되는데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다시 한번 봤더니, 그럼 군인인데 이게 감시자인지 보호자인지 잘 모르겠고, 뭐하기 그러나. 왕실의 입장에서 보면 군인도 재미인가? 더 웃기는 게요. 이게 딱 그 공간을 들어서면 첫 번째 하는 게 몸무게 재는 거거든요. 몸무게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건지, 뭐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건지, 빠져야 된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걸 굉장히 의식적으로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다이애나로서는 짜증나고 싫죠, 그런 것들. 또 음식도 딱딱딱 정해졌어요. 의상?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이애나를 질식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왕실의 뭐 엘리자베스 여왕이 얘기하거나 찰스가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어낸 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영화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재미로 다 해줍니다. 이 말을 하는 군인은 그런 걸 좀 앙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지, 어이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지, 진짜라고 진지하게 얘기하는 건지, 왕실을 존중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재미로 한다는 이 말조차 아니면 이 말이 더욱더 다이애나를 질식시킵니다. 나는 뭐냐 이거죠. 이미지들을 좀 뜯어보겠습니다. 지난 첫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스펜서, 허수아비 제일 처음에 본다 그랬잖아요. 연결이 좀 안 됩니까? 재미로 본다면 다이애나를 왕실은 허수아비로 보나? 사실 그 허수아비가 서 있는 들판이 자기 아버지의, 원래 아버지의 사유지거든요. 영화에서 그런 건 말은 안 했지만 충분히 그렇게 짐작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아주 결정적인 어떤 이미지가 나오는데, 시각적 이미지, 바로 이게 사육되는 꿩입니다. 또 이 얘기도 군인인 것 같아. 슬쩍 이렇게 다이아나한테 흘리긴 해요. 막 지나가면서. 사냥? 사냥 왜 합니까? 재미잖아요. 사냥하는 재미. 근데 그 재미를 위해서 사육되는 게 꿩이라는 거. 그러니까 꿩 자체가 재미를 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군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꿩이 깃털을 팔아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그저 그냥 사냥감이다. 그러기 위해서 키워놨다가 풀어놔놓고 빵빵 이렇게 쏘는 재미다. 아, 정말 왕실이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어. 영화니까. 근데 그게 또 이 책 한 권이 또 큰 이미지로 등장을 합니다. 추정컨대, 영화는 그걸 얘기를 안 하고 안 보여주니까, 군인이 이 감시자인지 보호자인지 잘 모르겠는 이 군인이 아마도 다이아나의 침대에 놔둔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그렇게 다이아나가 묻기도 해요. 군인한테. 당신이 그 책 놔놨냐? 왜 놔놨냐? 별로 얘기 안 합니다. 미소 짓고 치우는데요. 이 책이 뭐냐면은 복선이 됩니다. 이 영화에 있어서도. 그리고 반전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해요.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은 영국의 역사를 가지고 헨리 8세 때 앤의 운명을 다룬 거거든요. 앤이 자기하고 지금 동격 아닙니까? 다이아나하고. 그 운명을 다룬, 역사적으로 잘 알다시피 앤이 어떻게 됩니까? 교수님 취하던가? 그렇잖아요. 왕비 앤의 운명을 다룬 그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게 복선이고 반전이 될 빌미를 제공한다는 건데, 꿈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영화로 그려놨어요. 그리고 꿈에서 깬 다이아나는 탈출하라는 계시로 받아들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반전에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빌미 혹은 전제 조건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분명히 군인한테 둘이 어디선가 이렇게 계단에선가 바깥에 야외 계단에서 앉아서 얘기하는데, 죽은 앤이 날 살렸다. 군인은 그냥 미소 짓고 뭔 뜻이냐 그러고 치웁니다. 죽은 앤이 날 살렸다가 아니군요. 미안합니다. 죽은 앤이 날 인도했다. 어디로? 그건 그 다음 보면 합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일어서기 전에. 책 당신이 줬느냐? 줬다면 왜 줬지? 물구름이 바라보고 그냥 미소 짓고 치워요.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묶어볼까요? 재미거리라는 것. 도구화 됐다는 것. 다시 말하면 약간 사욕하는 껌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허수아비. 이거는 제가 해석이라기보단 해몽상 그렇게 나는 읽었다는 것이고, 어느 사람에 따라 당연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다이아나 스스로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지. 왕실이 정말 그랬을까요? 그러나 어쨌든 영화상으로 여기에 영화가 그렇게 그려졌으니까 공감하고 동조하고 동화되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다이아나가 혁명까지는 아니고요. 도발을 하기 시작하죠. 그건 탈출로 이어집니다만. 어떻게 하느냐. 이건 스포에 해당되기 때문에 너무 얘기를 하면은 그렇긴 한데요. 얘기해버리지 뭐. 꿩 사냥터에 이제 왕실 사람들이 꿩 사냥하려고 이제 가고 꿩을 딱 풀어나가고 이제 총을 딱 매가지고 하는데, 그때 쑥 나타납니다. 다이아나가 나타납니다. 허수아비 옷을 입고요. 팔을 이렇게 허수아비처럼 벌리고 서가지고 꿩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이아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이미지들이 합쳐집니다. 예? 허사빈이, 꽝이니, 뭐 재밌거리니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들이 왕창 다 합쳐지. 아버지가 옷을 걸쳤거든요. 이게 누더기가 아니라 그건 자기 집이 있었다는. 그러고 참 꿈꿀 때 가는 게 사실은 그게 자기 집 아닌가? 영화에서 보여준 게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팔 벌리고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실의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이러듯이 그냥 어이가 없다는 듯, 무심한 듯, 정말 꽝 보듯, 쓸모없는 꽝 보듯 그러나? 아무튼. 그러고 장면이 확 바뀌면요, 탈출을 하는데, 탈출이 딴 게 아니고, 자기가 타고 왔던 차를 가고, 자기 애 둘을 하고, 보란 듯이 왕실 사람들은 청바지 입고, 그러고는 이 고독의 공간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런던 강인가 그쪽으로 가서 이제 영화는 처음으로 왕실 밖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그 다이아나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거기서 KFC에서 주문을 하죠. 대개 이제 KFC 이런 거 드라이브 스루로 이렇게 주문을 하면은 이름 대라 그러잖아요. 나중에 나오면 이름 부르면 찾아가라고, 음식. 그때 이 얘기 합니다. 스펜서. 나 그때 알았어요. 다이아나의 패밀리 네임이 스펜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은 자신의 존재감, 다이아나의 어떤 정체성, 회복하고 싶은 뭐 그런 것들이 바로 확 닿아서 닿고, 그 다음 또 하나 보여주는 것이 이 원래 여기에 들어올 때 의상 담당자가 항상 따라 붙거든요. 근데 이 왕실 안에서 딱 이 한 명, 다이아나의 의상 담당자하고만 말이 통하거나 자기 이런 걸 편해지는 그 사람하고 있으면. 근데 그런 걸 알았는지 어쨌는지 어느 날 보면은 다른 사람이 와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딱딱하게 굴거든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아마 다이아나가 청을 했기에 그렇겠죠. 영화가 안 보여주는데 그 의상 담당자가, 자기를 편하게 해주는 의상 담당자가 다시 와요. 그러고는 차에 탔는데 그 의상 담당자가 쓴 쪽지가 운전석 옆에 딱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쪽지에 나 말고도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아요. 누굴 바보로 아노?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던지는 여운이 많죠. 다이애나가 죽었을 때 그 엄청난 인파들 말이에요. 다이애나의 죽음을 슬퍼하는 보통 사람들, 뭐 그런 것들을 연상시키기도 하고요. 영화적으로 보면은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며를 강조를 하는 거죠. 본인 스스로 자꾸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은 뭐 음식을 만드는 셰프나 의상 담당자는 그때 만났던 사람들요, 왕실 사람을 제외한 말이죠. 아이까지 당연하고, 특히 이 군인까지도 갑자기 적에서 친구로 변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거예요. 셰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자꾸 질문, 이 사람은 감시자인가 보호자인가? 여전히 그런 질문은 남습니다. 군인조차도 재미거리 아닌가? 여기서는. 아니면 지금 당신은 혼자가 절대 아니라고 얘기한 이 말이 통하는 의상 담당자
같은 시선? 다이애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영화를 보는 나로서는 그렇게 엮어지더라고요. 질문은 여전히 되고 있지만 그러면서 던지는 여운이 많습니다. 근데 물론 이건 역사 그게니까 실존했던 인물이니까 막 그 테두리를 너무 벗어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서 던져주고 끝내는데 하여튼 방금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여운으로 살아나는 재밌는 곡이었습니다. 아카데미에서 이 영화상 주연상을 르웰 제너인가 하는 그 여배우 실존한 가수 역할을 한 거기에 뺏겼죠. 마지막까지 올라갔다 주연상으로 올라갔다가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나는 이 스펜스가 아니고 크리스틴 스튜어트의 연기가 여기서 만개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더 크겠죠. 주목해 볼 만한 배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 나라의 영화 얘기 자꾸 하니까 그런데 하는 김에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너무 재밌게 봤던 그리고 할 말이 좀 생긴 버드맨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갈지자였습니다.